안녕하세요. 최윤학입니다. 요즘은 주식에 별로 할 얘기가 없어서 그동안 생각하고 있던 재밌는 얘기를 좀 알려드릴 건데, 소수 정리하고 리만 가설에 대해서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걸 다 설명드린다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제가 떠오른 몇 가지 단서만 설명드릴게요. 먼저 소수 정리랑 리만 가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소수가 얼마나 있는지가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소수의 밀도를 알고 싶었던 건데, 대략적인 소수의 개수가 로그 x분의 x 정도 존재한다고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계산하던 식들이 오일러식, 가우스식, 로그 x분의 1 이런 식들이 있는데, 이렇게 예측할 수 있다는 게 재미있지만 근본적인 궁금증이 필요하죠. 이게 왜 필요한가? 이걸 설명드릴게요. 소수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 소수는 소인수 분해에 사용돼요. 어떤 값을 어떻게 구성되는지 파악한다는 뜻이죠. 예를 들면 999라는 숫자는 9 곱하기 111, 그래서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7로 구성할 수가 있죠. 그 뒤에 곱하기 1이 몇 개가 더 붙는지는 상관없어요. 여기 뒤에 10개든 100개든 붙여도 상관없지만, 중요한 값은 33337이라는 값이 열쇠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값을, 숫자를 파악할 수 있다. 그걸 곱하기로 표현한다는 게 중요한 건데, 곱셈의 값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현실은 차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길이가 하나 있고 1차원이죠. 거기에 넓이는 이 길이의 반복을 몇 번 하느냐에 따라서 넓이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길이 곱하기 반복 횟수가 2차원이 되는 거고, 같은 방식으로 부피나 질량은 이 길이의 반복에다가 겹치는 걸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3차원은 3개의 값의 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값을 곱으로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먼저 정리하고, 현실의 어떤 값을 여러 곱셈으로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수학적으로는 알겠는데, 현실에서도 이게 중요하냐 하면, 제가 최근에 장거리 운전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제규어 차량은 연비가 리터 퍼 100km로 나타나요. 근데 제가 평소에 보는 연비는 킬로미터 퍼 리터니까 이거를 100을 역으로 나눠서 계산을 해야 돼요. 지금처럼 6.6이 나오는 경우 우리의 연비로 치면은 15.1515가 됩니다. 그럼 6.7로 이게 바뀌면 주행 중에 이걸 계산을 하는데, 머릿속으로 암산을 정확하게 하는 게 아니라 먼저 15로 하면 100.5가 되고, 그러면은 14.9 정도 되면은 얼추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나중에 계산기로 확인해 보면은 14.92입니다. 이걸 주행하면서 계속 이 숫자가 바뀌면 계산을 해봐요. 심심하니까. 6.5가 되면 15로 했을 때 97.5가 되니까 대략 15.4로 생각을 하죠. 실제 값은 15.3846 정도 나옵니다. 이 정도 계산은 고속도로 주행하면서 한 5초 정도 생각하면은 연비를 계산할 수 있어요. 또 심지어 몇 달 동안 이렇게 연비를 계산하다 보니까 몇 가지 대표적인 값들은 외우게 되죠. 5일 경우는 20이 나오고, 6일 때는 16.66, 7일 때는 14.28, 14일 때는 또 재밌게 14, 7, 1, 4, 28, 이게 반복됩니다. 7로 나눌 때는 이게 순환이 되는 게 똑같아요. 15일 때는 6.66, 이런 식으로 대표적인 값들을 외워서 그 사이의 값들은 추정을 해서 연비를 계산해요. 그럼 거꾸로 이걸 알고 있을 때 이 6.66과 6.25 사이의 중간에 해당하는 6.4면
15와 16 사이인 15.5 정도 되겠다 추정을 할 수 있죠. 실제 계산해보면 15.625 정도로 근사한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짓을 몇 달 동안 하다가 이런 곱셈과 소수에 대한 단서를 찾은 거예요. 만약에 이 숫자가 100이 딱 떨어진 5와 20 혹은 10과 10으로 표현된다면 이런 식으로 상상을 할 수 있겠죠. 10, 10, 4 곱하기 25, 5 곱하기 20, 2 곱하기 50 이렇게 100을 정수배로 표현하는 방법이 존재할 건데, 혹은 그래프로 표현한다면 100 나누기 x의 그래프에서 5일 땐 20, 6일 땐 16.7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그래프에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100에 대한 연비가 소수점 한 자리로 나온다는 건 1000에 대해서 자연수로 나온다는 뜻이죠. 그래서 1000으로 계산했을 때는 66, 67 이런 식으로 나타날 건데, 양쪽 다 자연수가 되면은 더 좋겠죠? 반올림을 해서 자연수로 표현을 하자면 65부터 69까지는 15로 표현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양쪽 다 자연수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원칙적으로 이거는 자연수여야 하겠죠. 이 우주의 값들은 양자역학에서 양자화된 기본값에 자연수배로 존재할 테니까, 예를 들면 사람의 체중은 분자량 곱하기 분자 개수로 표현이 될 수 있죠. 더 깊이 들어가면 우주의 모든 값들은 자연수의 곱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우주가 10차원으로 되어 있다는 게 학계의 정설이기 때문에 10가지 어떤 자연수의 곱으로 존재하겠죠. 그러면 아까 같은 경우에서 100은 10과 4와 5로 표현되는데, 그럼 3은 없냐 하면 3은 99를 표현할 때 쓰이겠죠. 3 곱하기 33, 9 곱하기 11 혹은 1 곱하기 99 이런 형태로 존재할 수 있고, 만약에 어떤 값이 소수인 경우, 47이 소수인데 이런 소수인 경우는 여러 가지 형태가 존재하지 않고 1 곱하기 47과 47 곱하기 1 이렇게 두 가지의 형태만 존재하겠죠. 여러 가지 형태가 존재할 수 없다. 이게 굉장히 큰 단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물리량이 소수의 값으로 존재한다면, 예를 들면 97607이 소수인데 이 물리량은 상태가 존재할 수 있는 게 10개밖에 없죠. 11111, 97607, 97607, 11111 이런 식으로 존재할 수 있는 상태가 제한이 돼요. 심지어는 그 중에서 시간 차원이랑 몇 가지 값들은 고정되어 있겠죠? 그럼 고정된 걸 제외하고 나면은 가능한 상태가 4, 5개밖에 안 남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이 1이라는 것은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기본값이고 정보량이 제한이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소수의 값으로 존재하는 물리량이 우주의 비밀을 풀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다. 왜냐면 이걸 알게 되면 나머지 1에 해당하는 성질이나 특징, 값들을 다 알 수가 있겠죠? 가장 간단한 예로 2도 소수인데 이 양자 도약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주 작은 값으로 한없이 내려가다 보면은 쉽게 형태나 물질이 변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 차원 간의 이 총 값은 2로 고정되어 있지만 거기서 내부에 그거에 표현하는 형태가 바뀌는 거죠. 근데 이 중에 1은 정보가 없는 거고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2만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1은 정보가 없고 무존재고, 그래서 정보량 자유도가 없다고 봐야 되고, 예를 들어서 시간 차원의 1위 값이라는 것은 시간의 양으로 흐른다는 뜻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죠. 정보가 0이 되는 거고, 다르게 표현하면 변화량이 없고 델타 제로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자유도, 정보량을 보정하고 보면 이렇게 표현되는 물리량은 실제 관측할 때
이것만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양자 수준으로 가면 이렇게 형태가 변하는 게 양자 도약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이 값이 작을 때는 서로 변환되는 게 쉽겠죠. 그래서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이 값이 커지면 더 변환되기가 어려울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안정적이 되겠죠. 값이 커지거나 소수의 값을 갖는다면 더 안정해질 겁니다. 더 안정된다는 거에서 혹은 잘 변할 수 있다는 거에서 추측할 수 있는 게 핵 분열이나 핵이 존재할 때 어떤 오비탈로 존재할 텐데 아마 그 핵의 안정성도 소수와 관련이 있을 거예요. 파동은 자연수의 배수로 존재하게 되는데 모든 물리량은 파동으로 존재하죠. 근데 그 중에서도 만약에 4배 존재한다면 그건 2배하고 또 변환이 될 수가 있는데 2배와 나머지 세로축의 2배로 바뀔 수가 있지만 3배, 7배, 아까 말했던 97607 같은 값은 다른 차원으로 바뀌기가 어렵다. 안정적이 된다. 그래서 원자 핵을 공부할 때도 이런 게 그런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실제로 현실에서 우리 물리량을 거꾸로 파동으로 파악할 수도 있는데 그걸 푸리에 변환으로 합니다. 이때 필요한 거는 소수로만 이루어진 푸리에 변환을 하는 게 좋겠죠. 여기까지가 제가 최근에 이 연비를 계산하다가 떠오른 소수에 관한 아이디어였고, 이거는 별개로 또 하나 떠오른 게 있는데 나누기 0을 하면 에러가 납니다. 그 이유를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애초에 0을 곱하는 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0이라는 값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은 물리량은 1부터 존재합니다. 그래서 값은 1부터 존재하고 1이 갖는 의미, 정보량은 0이다 라는 걸 이 생각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